하겠습니다. 네? 아, 네. 잠시만 죄송한데. 어서 오세요. 렌즈가 아주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좌우로 이렇게 넓게 그 쫙 펼치시는 게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은 오늘 새롭게 마련한 아주 가볍고 깔끔하고 디자인도 아주 눈에 띄는 그 피켓을 갖다 하나씩 들고 계시면은 우리 기자회견의 그 전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욱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화이팅! 그 여러분들이 그 피켓 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대법원에서 가장 좋은 사진이 찍히는 그런 날일 겁니다. 대법원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의 피켓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찍히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의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이시니까 하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서 피가 거짓말처럼 딱 그칩니다. 사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걱정이 됐어요. 비 올 때 찍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딱 내리니까 비가 그쳤어요. 서초역에. 너무 감사하네요. 네, 5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좀 여기 사람이 좀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오른쪽에 지금 성기성기 이가 빠진 듯이 보여서 적어 보입니다. 한 서너 분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서너 분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 현수막 뒤에 바짝 붙어서 서 계시면은 사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서너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현수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치시고 현수막 안쪽에도 빽빽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현수막 뒤에서 피켓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이크 안 그냥 마이크 들어갑니다. 붙게 되면 네, 2분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후에. 네. 네, 오늘 오신 연사님들은 그 현수막 중앙에 서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기자회견을 또 그 지원해 주시는 우리 동지님들은 그 모든 분들이 피켓을 하나씩 들고 빽빽하게 밀집 대형으로 서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피켓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난주에 비해서 힘이 전혀 안 들어가십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 분들도 그 카메라 설치하시면 되도록이면 뒤에가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오늘 적어갖고 지금 많아 보이려면은 마이크를 안 대고 많아 보이려면 좀 뒤에 가 계신 게 좋아. 이거 딱 설치해놓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형님 뒤에 올 수 있게. 이게 앞으로 가면은 화면을 조금밖에 못 찍어요. 통로로 확보해야 돼요. 사진보다도 아예 뒤로 가든지 앞으로든지. 그래도 네. 요걸 갖다 발을 갖다가 막으면 안 돼요. 발을 갖다 잘 조절했으면은 그런 먹고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더 높이면 안 되나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네.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30초 후에. 장비 나가지 아무것도 없어 너무 장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대법원 압박 기자회견 및 인간띠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북두본 전군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 모임 경기도 나라지킴이 해제학당 구국동지회 해사 구국동지회 공군장교 구국 남산동지회 그리고 모든 애국우파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선거 무효소송 공정 정확 신속 준법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압박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그 뒤로 바라보시면은 정문 옆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 대한 경례. 태극기가 바람이 안 부르니까 잘 안 보이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 대한민국 건국과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바로 돌아서서 정면을 향해 서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들, 애국 유권자들, 그리고 후보자들 또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선언을 갖다가 제기했고, 그와 더불어서 전국구로서 한 개 선거 무효선을 제기해서 현재 총 19건의 선거 무효선이 계류 중인데, 지금 180일 소위 공직선거법에서 처리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180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대법원에서는 미적거리고 사건을 방치하고 꿈쩍도 않고 있는 만행을 갖다가, 국민의 입장에서 만행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탄을 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말을 갖다가 대법원 앞에서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자회견 발표자는 전 국무총리이시고 전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황교안 중앙대 총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점잖은 기자회견 장소입니다.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쏟아졌었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비가 멎었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오늘은 지난 4.16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먼저 크게 말하면 선거할 때마다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4.16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훼손된 봉인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하면서 저들이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봉인지를 가짜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봉인지를 가짜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얼마든지 표를 집어 넣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는 거 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인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막고 나니까 봉인지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투표지 봉인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투표지 증감,
투표지 교체의 흔적입니다. 봉인지를 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요? 뭐 그냥 할 일 없어서 바꾼 거 아니죠? 정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선관위원회의 공식 답변과는 달리 투표소 현장에서는 투표관리관에 의한 참관 방해 사례가 정말 다수 보고가 되었습니다. 봉인지의 참관인의 사진 촬영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안 하면 증거 문제가 생기고 또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관인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결국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뚫고 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봉인지 사전 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봉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복수 봉인지에 미리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참관인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봉인지를 부착하다가 구겨지면 다시 부착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신규 봉인지에 미리 서명을 받는 것은 선관위 관리 규칙 제92조 2에 위반됩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 개표소 봉인지 훼손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제6, 제1투표소에서 반입된 선거일 투표함의 측면 봉인지에 탈부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알바생들을 써서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다. 알바생들의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봉인지가 부착된 손잡이를 실수로 잡아서 봉인지가 탈착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허술합니까? 사전 교육도 안 했습니까? 그런 사유를 투개표 상황부에 기록해 놓기는 했습니까? 결국 누가 봐도 거짓말 아닙니까? 참고로 가리봉동 사전투표는 정근식 후보가 2배 이상, 사전투표의 경우에 2배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244대 110.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2배 이상 독식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찍어줬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 7동 1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봉인지 2장에 미리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봉인지 2장을 미리 서명해달라는 거예요. 참관인이 부착 전에 복수 봉인지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투표관리관은 한 장을 붙이다가 파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형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투표관리관을 밀접 동행하면서 서명받는 봉인지들의 처리를 감시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첫째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이다가 구겨졌다고 탈착해버렸습니다. 봉인지가 구겨졌대요. 그렇다고 탈착해버렸습니다. 그 예비용이라던 봉인지를 부착해서 미리 서명받은 봉인지 2장을 현장에서 모두 소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관인들이 끈질기게 밀접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여분의 봉인지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측이 되지요? 정말 감시활동 잘했습니다. 강북구 개표소에서는 탈부착 흔적이 있는 투표함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강북구 개표소에서 새 봉인지를 겹쳐 붙여서 원래 봉인지에 홀로그램 흔적이 남아있는 2개의 투표함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는 본삼동, 하나는 인수동 제2투표소, 제3투표소
당일 투표함입니다. 선관위원회 봉인지 교체 흔적을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고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참관인이 투표함이 남아있는 홀로그램 흔적을 손으로 만져보니까 아직도 끈기가 남아있었어요. 바로 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한 게 아니죠. 선관위는 참관인 중 한 명에게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 쇼입니다. 쇼. 선관위는 참관인 중 한 명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그 투표함이 투표소에서부터 홀로그램 자국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참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원래 그런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선관위는 봉인지 탈부착 흔적 있는 투표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해서 투표소에서부터 원래 홀로그램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즉석 참관인 전화 진술을 넣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상투적인 대응 절차입니다. 그런 투표함을 사용하면 안 되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당일 투표함을 뜯을 일이 없죠. 당일 투표함, 여러분 당일 투표함 아시죠? 그 중간에 뜯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전 투표함하고 다르죠? 모든 투표함은 재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할까요? 좀 줄일까요? 그냥 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서울 강동구의 경우 선관위에서 봉인지의 참관인 서명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관리관의 봉인지 서명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필요하면 똑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다 짐작이 되시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함 보관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CTV로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구조를 보니까 출입문 말고 외부로 향하는 문이 2개나 더 있었습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 외부로 통하는 문이 2개나 더 있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은 자물쇠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나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는 방에 보관된 사전투표함 그 자체가 과연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히 순찰 감시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순찰 감시 활동.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순찰 감시 활동을 했어요. 순찰 감시 결과 모든 선거사무소가 24시간 동안 계속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일을 열심히 했죠? 엉뚱한 일 한 거죠. 엉뚱한 일. 이거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왜 불을 계속 켜 있었는가? 불을 끄면 외부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서 내부의 인기척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걸 포착하거나 또 관측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관위 사무실 관리 지침상에는 최종 퇴근자가 소등하고 최초 출근자가 정등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이자들이 왜 저들의 법을 왜 저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 불을 켰을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시에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발각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밉니다. 맞습니다. 그러고도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소고발 할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다시 해서 하나하나 부정선거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끝까지 선거 정의를 세워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총괄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발표를 첫 번째로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는 그 수원정 지난 4.10 총선에서 수원정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대표 원고이신 정재호 고문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정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대표 원고 정재호입니다. 모두들 한자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서를 놓고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선거 무효소송 처리 기한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아 국민들은 신속 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존경해야 할 대법원을 믿지 못하니 채찍들로 나온 게 아닙니까? 대법원은 신속 판결로 범죄 없는 나라를 구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키면서 국민을 지킵니다. 이것은 곧 국민들의 바람이며 명령입니다. 현재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을 의미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고 신속 판결해야 할 대법원이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2회에 걸쳐 18건을 냈고 법대로 한다면 18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재검표도 안 하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공개도 안 하며 뭉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국민들은 궁금하다.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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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처리 기한이 11월 7일로 만료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직무유기다.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지난 4.15 총선도 처리기한 180일을 넘겼으며 부정선거의 종류는 수없이 많았으며 이에 팩트를 묵살해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도 영향이 없다고는 해괴한 주장은 어디서 배웠는가? 이러한 대법관들은 능력 없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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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가 거대한 단벽을 치고 불통하면서 자기들 본의 규칙과 언어로 군림하는 걸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똘똘 뭉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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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안 지키는 대법관은 사죄하고 공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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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 수원정 선거무효소송 대표 원고이신 정재호 고문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발표자는 고교연합 바로 세우기 추진본부의 대표이신 신익순 회장님께서 세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바로 세우기 대표가 아니고 양정국 동지의 대표입니다. 정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법원 앞에만 오면은 열나가지고 욕밖에 안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 거기에서 180일을 기한을 정한 것은 이것은 훈시적 조항이 아닙니다. 훈시적 조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뭉개 2, 3년 뭉개고 결국 그 6개 선거구 개표하고 말고 다 뒤집어 그냥 깔아 뭉갰습니다. 훈시적 조항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 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면 강행 규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들은 해당 조항에 벌칙사항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법규 없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8조 2항 우리가 잘 아는 사전선거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개인도장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은 길동으로 찍어가지고 개인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제 송도 이동 사전투표관리관인 해가지고 증인을 찍었습니다. 증인이지 어떻게 그것이 개인도장입니까? 그런데 2021년 11월 그것도 개인도장이나 마찬가지로 판결을 낸 자들이 저기 저렇게 좋은 건물에 엄연히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태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이제는 사전투표에서 백지투표지도 유효투표지라고 판정을 한 사람입니다. 저런 자가 선거관리장으로 임명한 이 나라는 공정선거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여름 동안 노태악 집에서 숱하게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귀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태악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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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공직선거법을 쭉 들여다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온 과정이 법에 다 붙이게 보니까 그 아주 김대중 때부터 그렇게 아주 자기들이 하기 좋게 아주 고쳐왔어요 법을. 218조 국회 교섭단체 협의 결정을 배제했어요. 이것이 2002년 2005년 개인 사전선거 개인도장 기계장치 전산조작 조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994년 저 법률 4739호로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슬금 다 고쳐왔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21대 총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이 좌파 대법원관들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법에도 없는 무슨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적 규정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대법관들은 그렇게 판결하고 그런 대법관들은 스스로 자폭하십시오. 대법관들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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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익순 양정고 회장님의 발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로서 김대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국민소송단 부단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비전캠프 부정선거 방지대 국민소수당 서울 중부 지역 당장 김대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9월 9일 전 현직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안철상, 민육석 등을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투표 위조 또는 정당 방조죄로 고발을 하였는데 그것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하나가 이첩이 되었는데 투표 위조 또는 정당 방조죄에 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 명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검경이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과 어제 서초경찰서 형사과와 기능범죄수사과에서 담당 형사분이 연락이 와서 22일, 23일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난 무효소송 때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민경호 대표님이 제기한 인천 연수걸 무효소송에서 투표 사무 관리관들은 배천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발급하지도 개표 때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투표지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발견됐느냐?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2021년 6월 28일 대법원 개급회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꼼짝말합니다. 법원에서 점검 보증 중에 불법 위조 투표지들이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현직 대법관이 천대엽, 조재현, 이동은, 안철상, 민유숙 등이 방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조범으로 고발이 되어 있지만은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들은 부정선거의 공동정범으로 다시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범인도피죄입니다. 이 범인도피죄에 관해서는 천대엽, 이동은, 조재현 등을 범인도피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의 근거가 무엇이냐? 배천리 투표지는 색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도장의 인용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지에서 투표 발급지에서 넣을 수 없는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한쪽 면이 절단된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여백은 0.5cm로 같아야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이런 모든 위조된 투표지를 범인들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유효의 투표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명백하게 무효의 투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사건이 판결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배천리 투표지는 투표 사무 관리관들도 발급하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법정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대엽, 조재현, 이동환은 이것이 개표 때 유효표로 처리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제가 한교안 대표님, 이거는 법원의 점검 보던 중에 이런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한교안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한교안 대표님께서 검토하시고 바로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범죄자들을 처벌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론전입니다. 그러면 그 여론전이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제보를 어떻게 하느냐? 고발장, 입증 자료 등을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경찰청 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언론께
제보를 해야 됩니다. 둘째, 이러한 입증 자료와 고발장을 국힘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 및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를 하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기환 대표님은 대법관단의 범죄 사실을, 민경호 대표님은 법원에서 점검 보존 중에 불법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된 범죄 사실을, 그리고 이세 전문가는 재검표에 참가한 중년 정인입니다. 그분이 동영상을 보면 재검표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세소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거는 이세에서 나온 위조된 투표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세 분께서, 즉 이세 전문가는 이것이 이세소에서 위조된 불법 투표지다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지금 현재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1항 2항에 의해서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보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피의자 고발 수사에서 검찰 또는 경찰청에 출두할 때는 언론이 반드시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원에서 증거 보존 중에 불법 위조된 투표지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빼박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무혐의 처리를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언론들이 보도를 할 것입니다. 이때 한기환 대표님께서는 모든 언론이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펼쳐야 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어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질문을 갖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의 그 질문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것으로서 오늘 그 대법원 앞 제4차 기자회견을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 왼쪽에 있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우리 정진호 위원장의 그 안내를 받아서 우리 3번,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공터로 천천히 이동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을 해가서 거기서 다시 피켓을 갖다가 드시고 그 다음 인간띠 시위를 갖다가 계속해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계신 저기 정진우 위원장 앞으로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가져가세요. 본인이 들고 있는 피켓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피켓은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들고 있는 피켓은 직접 가지고 저 앞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 대법원 앞에 있지 마시고 천천히 3번, 4번 출구 앞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쪽으로 가시기 빠릅니다. 네, 글로 가는 게 지금 느리고요. 여기로 가시기 빠르시고, 그리고 이 앞에서 한 분, 두 분은 1인 시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인 시위. 네, 그래서 바로 정문 옆에도 한 분 계시고, 여기 건너가 또 한 분 계시고, 1인 시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옆에서. 시위니까 거리를 뛰셔야 돼, 거리를.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인간띠 1인시 하러 떠날 것입니다. 대법원, 준법을 지켜야 대법원이지. 대법원이잖아. 법을 안 지키면 개법원이야. 개법원도 안 된다. 미꾸라지 법원.
내가 이름 줬어요. 대법원이 아니고 미꾸라지 법원이야. 법을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법원. 법은 다 빠져나가. 미꾸라지 법원. 사기꾼 법원. 우리 국민저항권님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국민저항권 많이 그러니까 구독해 주세요. 예. 사실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보니까 비가 왔어요. 좀 걱정스러웠는데 막상 여기 대법원 앞에 오니까 비가 또 그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위에 비 안 오게, 그러니까 비에 안 맞게끔 그걸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안 해도 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정선거 반드시 밝히고 부정선거가 뿌리 뽑히게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조전혁 씨가 또 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정선거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관심도 없어서 투표율이 너무나 낮아서 정말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2020년부터 1, 2, 3, 4 만 거의 5년째 이 일을 정말 밝히고자 하는데 사실 유튜브는 20년 그때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가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다.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완전히 저거 아까 생각이 미꾸라지 법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기꾼 법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이 뭐 전문지 안단 말이에요. 조전혁 후보 정말 이번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년 만에 보수 교육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수고 많으세요. 예예. 명함 하나 주시죠. 아 그래요? 제가 오늘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제가 드보라 빛인 건 아세요? 드보라 빛이라. 두보라. 예, 저는 드보라 빛과 드보라 염, 드보라 생각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자주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지금 명함을 갖고 왔나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명함도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여기 내가 보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또 팀인가 해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튜브는 드보라네 이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지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달에 거의 한 달 동안 정지됐어요. 그럴 때는 다른 거 해도 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드보라 염은 이제 소금염자예요. 솔트. 그 다음에 생각. 저는 빛과 소금과 생각이에요. 빛과 소금. 드보라는 빛과 소금염자. 그 다음에 생각.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합니다. 동원했는데 드보라 이는 치면은 막 사실 세계가 다 팩트입니다. 나오는 거지 뭐. 중국의 그래요? 다행히 근데 캐나다보다 안 해본 더 중요한 사람은 안 우리나라 나와요. 선거에도 해본 사람은.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 우리 국정원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컴퓨터 서버 조작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 이상 중국 등 우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 세력은 전주에서 김진희 위원장이 이걸 전주에서 몰고 왔어요. 여기 모이신 동지인들의 정의감을 갖다가 하늘도 알아보셔서 비가 정말 많이 그쳐서 내일은 또 춘천에 간대요. 오늘도 김진희 계속 위원장.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 택시가 지금부터 할 텐데 여기 그 따뜻한 커피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커피가 필요하신 분은 커피 한 잔 갖고 인간 택시 현장으로 지금부터 이동하시면 되는데 혹시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40분을 서 계셔야 되는데 힘이 드시다 그러면 의자를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의자.
의자 하나씩 가져와서 이걸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그리고 앉아 않고 서서 계시는데 지금 서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의자 앞에 의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갈 거냐면요, 여기 있는 횡단보도 건너서 저 법원 상거리 쪽으로 쭉 인간티시를 펼치는데 5m 간격으로 인간티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켓을 갖다 하나씩 드시고, 피켓 하나씩 드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동을 갖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드신 분들은 의자에 가져와서 앉아서 인간티시를 하셔도 됩니다. 인간티시를. 네. 피켓을 갖다 하나씩 들고, 그리고 힘이 드시면은 의자를 하나씩 갖고, 힘이 안 드시면 그냥 서서 5m 간격으로 서서 하면 됩니다. 5m 간격으로. 네, 그 현수막 절 주세요. 현수막 여기서 다섯 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수막 여기 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그쪽에서 연계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의자를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경원규님. 길가에서 의자를 갖고 와서 인간티 시위를 하세요. 같이 앉아 있는 김에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신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여기다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인간티 시위 현장으로 5m씩 들어오셔서 5m씩 서 계셔서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시위를 하면서 여기에 모여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네, 의자를 하나씩 가져가셔서 거기다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인숙님. 그리고 또 한 10개 명은 이 사랑의 교회 그 차도 인도 분리대편을 갖다 쭉 따라서 5m 간격에서 갖고 시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신 분은 의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힘이 드신 분은 의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의자. 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의자에 가져가셔서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시위를. 네,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의자 하나씩 가져가갖고 여기 사랑의 교회 옆에서 5m 간격으로 쭉 서 계시면 됩니다. 5m 간격으로. 네, 힘이 드신 분들은 의자에 가져가셔서 앉아서 시위를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다행히 지금 비가 안 와서 천만 네. 다행이에요. 여기서 비가 모여 있으면은 삼각대 전혀 들고 다니면서 효과가 힘들거든요. 안 납니다. 네, 여기서 모여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기자회견과 인간티 시위에 참석한 그 효과가 전혀 안 나오니 여러분들이 의자를 갖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인간티 시위 형식으로서 5m 간격으로 앉으셔서 시위에 참여하시면은 그만큼 보기 좋은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 구준 날씨에 이 서천동까지 나오신 모든 보람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팀은 네.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고교연합에서 오셨죠? 네네. 네, 오늘 커피를 따뜻한 커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럼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가셔야 돼요. 아, 영어로 된 거 가져가셔야 돼요. 영어. 이 정도까지만은 괜찮아. 6시 20분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6시 20분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힘이 드시면은 여기 앉아 계지 마시고 의자를 들고 가셔서 시위를 하면서 앉아 계세요. 시위를 하면서. 형은 안 가져가요. 네, 피켓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자, 거기 가셔서 시위 현장에서 하나씩 이거 너무 무겁잖아. 앉아서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돌아다니는. 여기 앉아 계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5m 앉아 떨어져서 앉으셔갖고 피켓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앉아서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많으세요. 우리 너무나 이렇게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 우리 삼각대 가벼워요 이거는.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못 들어요. 범죄자냐? 저게 가볍다는데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속개하라! 선거재판 방치하는 대법원은 법치 파괴 범죄자냐? 대법관들은 선거재판 속개하라! 페이크.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는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수년 전부터 법을 어기고 법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법관은 각성하고 선거재판 속개하라! 여기는 서초역입니다. 저 대법원이 저기 보이죠?
지금 저기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국민만 되는가?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는가? 선거재판 말도 안 돼. 방치하는 대법원은 법치 파괴 범죄자들 아닌가? 대법관은 네. 범죄자들 아닙니까? 펜스에 딱 붙어서 이렇게 인간띠 시위를 하고 선관위의 범죄를 덮고 선관위가 컴퓨터 조작으로 투표 결과 조작한 것이 사랑의 배 명백한데 앞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수억원의 접수비만 받아먹고 놀고 있습니다.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선거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법에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판기조차 잡지 않고 입 다물고 뭉개고 있는 대법관들은 우리 김진희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법을 파괴하는 차를 범죄자들 끌고 아닙니까? 법을 파괴하는 대법관 범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대법관들, 왜 안 찍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선관위를 단순 실수라고 모든 범죄를 덮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5,300만 명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전자개표기를 기계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가 때리기 시작해. 개인 도장은 개인 공무원이 개인의 돈으로 파서 도장을 찍고 선거 후에는 집에 들고 가야 가짜 투표용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파준 도장, 얼마든지 꺼내. 그 도장으로 투표관리관에 도장 찍고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작했어요. 선관위로 반납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생산하게 만드는 선거 범죄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범죄자 아닙니까? 대법관들을 처벌하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대법관들을 처벌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판결을 내려놓고 선관위가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도록 감싸주고 있는 대법관, 선거 기일이 180일이 다 되도록 재판 날짜 한 번 안 잡는 범죄자 대법관들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범죄자 국가의 국민으로 만드는 대법관들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입니다. 이 대법관 놈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는 범죄자로 앉아있어 대한민국 전체를 범죄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주범인 선관위를 비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이 차에 탄 사람들도 좀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이 입법부도 정신 차리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모든 악습을 정근식 후보가 됐는데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근심됩니다. 방치하는 대법관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선거 재판기한은 180일로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
아, 죄송해요. 여기는 2인 1조로 계시네. 네. 네, 좋습니다. 대법관들은 공정, 정확, 신속 선거재판 다들 권리 보장하라. 네, 예산 써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의도에서 민주당 앞에서 유튜브를 찍고 삼각대를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각지에서 거기 혼자 항상 1인 시위하시는 그 스님이 머리는 없고, 그러니까 없어서 샀대요. 근데 머리는 쓰고,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끼우는 거 말이에요. 밑에는 자기 필요 없다고 저 줬어요. 근데 저는 윗부분은 많아요. 그래서 또 거기서 아직 안 받았는데, 벡서스 팀이 이제 제 거 핸드폰 이제 제거한 삼각대를 챙겼대 해요. 근데 또 얻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삼각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일 가벼운 거 5,000원짜리만 써요. 집에 좋은 거 있어도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거든요. 선거재판 방치하는 대법원은 법치 파괴 범죄자. 어디서 오셨나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공군장교. 에? 공군장교. 어디요? 공군장교. 공군장교. 멋지다. 네, 파일로트. 네. 몇 년 안 나왔어요. 예, 공군은 워낙 숫자가 적잖아요. 대수분 안 나와도 오늘 촛불이 안 나왔네요. 공군장교님. 공군 파일로트가 하나 또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파일로트 출신. 정말 멋있어요. 어쨌든 공군은 감사해요. 예, 공군장교셨대요. 예, 저는 드보라 핏이에요. 드보라 핏 TV라고. 드보라 핏. 예, 제가 드보라 염도 있고 드보라 생각 3개를 갖고 운행해요. 예, 그러니까 드보라 빛과 소금 염자, 솔트, 그 다음에 생각. 저는 빛과 소금을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합니다. 이게 또 먼저 번에 8월 달에 한 달간 정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드보라 생각이나 드보라 염. 네. 저쪽은 없어요? 저쪽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쪽은 너무 간격이 5m 간격이 아니고 너무 떨어져 있네요. 사실 저는 추위를 잘 타니까 오늘 옷을 어떻게 입고 올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딩 조끼는 입고, 그래도 이제 얇은 거 그래도 긴팔을 입었는데, 그리고 하나를 이제 조금 더 두꺼운 걸 입으려다가 제가 얇은 거, 그러니까 바람막이 3개 입었어요. 그랬더니 춥지는 않네요. 바지도 청바지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오늘 그래도 다행히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춥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비도 오는 것도 그렇지만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 보이네. 어디까지 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없네요. 이 강남에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부정선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답답해요. 어저께는 그 장진호 전투 기념 추모식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는데, 목숨 다쳐 나라를 붙였는데 부정선거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 나중에 통곡할 일인가요? 없는지 안 보이네요. 저기 이쪽으로 사람들이 안 왔나 봐요. 없어요. 네. 여기가 서초동 사거리예요. 저기 대법원이 보이죠. 다행히 비가 조금 오기는 오는데 많이 안 와요. 그냥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있거든요. 약간 떨어져요. 아까 또 기자회견 할 때는 비 하나도 안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비 오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우산을 다 쓰게 되면은 또 뭐 촬영하기도 힘들고. 저는 평소에 모자를 쓰는데 오늘은 모자를 안 썼고 그냥 옷에 붙어있는 모자를 썼어요. 이번에 교육감이 또 서울에 정근식 후보가 되는 거 보니까 저는 정말 힘이 또 쫙 빠지더라고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육은 한 번 잘못 받으면 그게 100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40대들 정교조 교육 받아갖고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아유, 저쪽에 안 보여서 그냥 왔어요. 없어요? 네, 없어. 가는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졌나 봐. 네, 어쨌든 공군 장교 출신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셨네. 네, 고생하십니다. 아니, 저쪽 갔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아, 그래요? 네, 여기에 계셨네. 오늘 많지 않아서. 대법관님, 선거재판 기한 지켜주십시오.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냐? 정말 말도 안 돼. 대법관님, 선거재판 기한 지켜주십시오.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나요? 아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어디 소속이세요? 저는 소속 없습니다. 그냥 민초입니다. 민초. 아, 민천. 네, 예. 오로지 민초입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광명시에서 왔습니다. 예? 광명시에서 왔습니다. 광명시에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속 없습니다. 저는 부방대 국토본부 다 소속이에요. 네, 우리 소속 없어요. 여기도 계시네? 네, 대법관님 선거재판 기한 지켜주십시오. 자리를 잘 잡으셨네요. 맞아. 저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아까 나 못 봤어요. 선거재판 기한 지켜주십시오. 어디에서 오셨나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아이고, 대전 오늘 차 2대로 왔나요? 1대로 왔나요? 한 대로 왔습니다. 예, 비가 엄청 들어갔죠. 예, 대전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오시는 것 같아. 예, 막 봉고차 2대로도 오시고. 예, 감사해요. 대전에서 또 정말 부정선거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응, 안 갔죠? 없어, 별로. 지금 국민저항님은 엄청 무거운 그 상록대를 들고 다녀요. 크기도 크고. 근데 저는 아이고, 그거 들고 오라면 저는 하루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삼각대가 무겁고 또 배터리가 무겁고 또 이제 제가 또 핸드폰 2개는 갖고 다녀요. 무거워요, 다. 아까도 했는데 대법관들은 공정, 정확, 신속 선거재판 받을 권리 보장하라. 여기는 서초 1번 출구. 저기 사랑의 교회 보이죠? 도대체 사랑의 교회는 왜 이렇게 계속 잠만 자나요? 빨리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몇 주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소문이 나서 아직도 잠자는 자들 깨어나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시계는 째깍째깍. 사랑의 교회 건축물은 참 멋있네요. 저 김진희 씨는 전주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요. 저 차를 운행하고 왔어요. 내일은 춘천의 퀴어축제 반대하는 데 간대요. 가서 저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컨디션 보고. 김진희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서 일치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 예수님의 진리를 진정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부정선거 밝히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이 권영애 안기부장이 저는 5.18의 북한 개입은 사실이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다고 그 신문 내용을 걸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국민들이 원한다.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 재판도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 재판하는 대법관들은 분명 사퇴하라! 사퇴하라! 선거재판 방치하는 대법원은 법치파괴 범죄자냐? 선거재판은 다른 모든 재판에 앞서서 180일 이내에 다 선거 재판을 마치도록 했지만 4.10 재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 기일도 잡지 않은 이 범죄자 대법관들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국민들의 혈세를 1억 원이나 받아먹고 나갔어. 바로 가야 돼? 그럼 진이가 오늘 나하고 가기로 했으니까 저 차에 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하고 싶은 짓거리마다 거짓말쟁이를 하고 있는 대법관은 사퇴하라! 이거 한마디 하고 가. 나는 못해요. 우리 총장, 예. 우리 김대건님. 나 됐어. 가만 있어봐. 나는 못하잖아. 목소리는 안 나와. 난 목소리는 못해. 조곤조곤 하는 거 얘는. 이 범죄자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대법관이라는 놈들이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게 돈을 받아먹었는가? 아니면 정신이 잘못되었는가? 어찌하여서 대세에 꽂히게 하는지 대법원은 법치파괴 범죄. 우리 대전에서 오신 분들 있죠? 대전에서 오신 분들. 아, 오늘 너무 잘하셨어. 오늘 너무 잘하셨어. 내가 다 찍어놨어. 그럼 나중에 내 것만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서 나한테 줘. 내 전화번호 알죠? 따로 찍어놨어. 청량년이랑 왔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길을 향해서 저걸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아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앉아서 저 피켓 들고 계십니다. 이제 또 비가 그쳤네요. 또 낮에는 비가 꽤나 많이 오는 것 같았는데. 선거재판 기한 어기는 대법관 위법행위 징계하라. 데스 페이크. 대법관님, 선거재판 기한 지켜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저요? 원효로요. 아, 원효로에서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내 것도 잘생각 안 나, 원래. 경기고등학교. 네. 예, 감사합니다. 선거재판 방치하는 대법원은 법제 파기 범죄자냐? 맞죠? 범죄자. 대법관들은 공정, 정확, 신속 선거재판 받을 권리 보장하라. 한마디 해주실래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방지하지 않으면은 모든 우파들의 활동, 논리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거의 예. 공산화 99% 모든 같은 거예요. 이론이나 매스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은. 예. 어떻게 같이 경기고등학교에서 네, 오시나요? 같은 역시 경기고등학교가 앞장서서 해주시면 좀 후배들도 나오면 좋을 텐데 여기가 마지막 세대인가요? 우리 밑으로도 있어요. 조직은 돼 있는데 아직 참여를 시위에는. 예. 어쨌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오긴 예, 좀 조직은 그러죠. 해놨어요. 예. 우리 아니야 이걸 해야지. 인터뷰를 해야지. 잠깐만요. 식품유통 기한 철저, 대법원은 선거재판 기한 고무줄.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감사해요. 이쪽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는. 이쪽에 갔어요, 안 갔어요? 이쪽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예.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냐? 절대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가 이제 아까 잠깐 오더니 지금 안 오네요.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 뭐 조금만 오기면 난리 치고 경찰들 시위할 때 그 난리 치르는데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냐?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기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나요? 정말 사기 재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진실규명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여의대 가서 정의로운 검사 지키는 그거 집회하고 왔어요.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냐? 절대 안 돼. 우리 다인님 어때? 절대 안 되죠. 잠깐만, 이게 가볍다고?
정말 오늘 피켓이 가벼운 피켓으로 만들었대요. 예, 그렇죠. 들고 있으려면 힘드니까. 예, 저쪽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아, 여기 계시구나. 법은 국민만 지키고 대법관은 법을 어겨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수원에서요? 수원에서요? 네. 감사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비가 살짝 올라가네. 저쪽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쪽은 없는 것 같아. 다인님, 저쪽에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6시 20분이네요. 원래 6시 20분까지 하고 있어요. 6시 20분이야 끝났어요. 네. 6시 20분까지.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까 잠깐 비가 한 5분, 10분 왔고 지금 안 옵니다. 사랑의 교회여 깨어나라. 부정선거 막는데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부정선거 반드시 없애야 이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는 거 다 알죠? 공사나 되면은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아주 멋있네요, 시계. 예, 런던의 무슨 그 유명한 시계탑보다 더 멋있어. 내일까지 무슨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신다는데, 아이고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예, 제발 우리나라까지 하세요. 건강한 가정이 거룩한 나라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네, 지금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그게 건강한 가정일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수의 법칙을 한 줌 주먹도 안 되는 범죄자 대법관놈들의 대수의 법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변한다는 거짓말 판결로 대한민국이 온통 거짓말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 재판은 모든 재판에 선행해서 재판을 소장 내고 난 다음에 180일 이내에 다 끝내야 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관 이 범죄자놈들이 누구한테 돈을 얻어먹었는지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갑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자유를 없애버립니다.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말하는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사하는 자유, 자유를 없애려고 혈안하는 놈들이 이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놈들입니다.
거기에 이 5분 대법관들이 후에 마무리 집회하겠습니다. 선관위의 5분 후에 범죄를 집회하겠습니다. 위협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대법관들을 모두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범죄자 대법관들, 너희들이 낸는 판결을 국민들은 절대 인정 못해. 어때 그렇게 거짓말 판결을 써놓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우리도 너희들같이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대세의 법칙이 틀린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석박사들이 다 대세의 법칙을 바탕으로 스키타이님. 사회과학, 물리, 통계학과, 수학학과에서 다 그것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 범죄자 대법관, 이 한 줄도 안 되는 대법관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처벌하라! 대법관은 범죄자다! 대법관을 체포하라! 대법관을 체포하라!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대법관들을 판결된다는 걸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속속 돌아오시는 대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저기 민주당 앞에서 지금 정의로운 검사 탄핵 그만하고 니네 해체해라 지금 그거 기자회견하고 지금 시위하고 잠시 후에 일단 목요일 12시부터 정리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 장재원 박사님도 오기로 했어. 나 2시 하고 아니 거기 끝나고 이제 거기 가면 되니까. 네, 이 앞에 그 의자에 앉으셔서 우리 정리 집회를 하도록 하죠. 이제 네, 모든 분들이 다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 다 돌아오셨죠? 아직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정리 집회하고 정리합시다. 집회를 갖다 끝낸 다음에 그걸 짐을 챙기도록 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의자 있는 데로 다들 오세요. 의자 있는 데 다들 오세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비를 갖다가 맞지 않는 어떤 기적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요 순간만 비가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쯤이면은 7시에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오늘 밤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호우주의보. 서울 전역에 오늘 밤에 호우주의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7시 안에 끝나고 가면은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다들 오셨죠? 네, 우리가 다음 주 집회도 여기서 똑같이 오후 5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 끝난 다음엔 여기서 옮겨서 그 피켓을 들고 각자 인간들 시위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해보셨지만 일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빨리 져요. 빨리 지는데 이게 한편은 나쁘고 한편은 좋아요. 뭐가 나쁘냐면은 어두워서 안 보여.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옛날에 좌파들이 뭘 했습니까? 어둠 속에서 촛불시 했잖아요. 촛불시. 밤에 촛불을 들면은요 이게 감성을 자극해갖고 지휘 효과가 5배 10배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등불 시위를 하려고 다음 주에는 랜턴을 갖다가 100여 개 갖다 준비해갖고 여기 오신 분한테 랜턴을 하나씩 나눠주셔도 랜턴을 들고 하는
등불 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5m 간격으로 등불이 쫙 서 있잖아요. 멀리서 어마어마하게 멋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밤이 되면은 종이 효과를 갖다가 100배 향상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멋진 시를 갖다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5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뵐 것 같다 약속드리면서 오늘 정리시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정리시는 애국가 1절을 부르다 함께 다 부르고 애국가 1절 부른 다음에는 만세 삼창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과 인간띠 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애국가를 갖다가 재창을 갖다가 시작할 테니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국가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구혁명에 대한 적이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호우주의가 서울 전역에 펼쳐질 예정이니까 집에 일찍 돌아가 주십시오. 밤거리를 배회하지 말고 일찍 집에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5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다음 주에는 여기 참석을 못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어르신. 참석을 못해서 네, 차 내가 나대스한테 가져올게요. 부탁을 가져올 했습니다. 테니까 예, 의자를 감사합니다. 갖다가 종류별로 똑같이 감사합니다. 하셔야지 그래요. 네. 김준혁 오늘 같이 가.